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겹죠.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해. 이거를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냐? 있어. 잘 돼. 잘 되는 사람 많아. 왜? 재능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내 때는 없었겠니? 있었겠지? 술 먹고 맨날 취해가지고 클럽 다니고 담배 피고 이런데 노래는 또 너무 잘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오래 못 가. 짧게 보면 이거 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 안 나. 길게 보면 차이 나.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자세가. 여러분,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겹죠. 인트로에 나왔던 JYP 얘기처럼 같은 걸 매일 반복하는 건 지겹습니다. 그리고 이 지겨운 걸 반복하지 않고도 잘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JYP 말처럼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아티스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적 매일 듣던 공부 열심히 해라, 독서 꾸준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기본기를 갖춰라,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늘 들으면 들을수록 지겨운 이야기, 하면 할수록 지겨운 행동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안 하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천재적인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과 행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JYP의 얘기처럼 짧게 보면 지겨운 걸 오래 하는 사람과 그걸 안 하는 사람의 성과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찾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취환하겠다며 대하락장이 오든 급등장이 오든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다고 떠들든 그 자산은 이제 끝났다고 비아냥대든 주변에 울려 퍼지는 그럴듯한 온갖 소음들을 멀리하고 자신이 투자를 결심할 때 바라봤던 그 자산의 구조와 가치의 변함이 없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의 그 시점까지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집을 이어가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장기 투자 대장정은 같은 걸 매번 반복하는 지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의 진리가 동일하듯 장기 투자의 이 지겨움은 늘 자극을 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의 단기적인 시세 추종과 트레이딩, 마켓 타이밍 매매의 놀라운 성과를 떠들어냈던 사람들이 모두 시장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시장에 살아남아 꾸준히 축적된 큰 규모의 자산이 주는 강력한 자산의 힘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을 우린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보도 샤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한 틈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확고한 사람들이다. 전날 과음을 했든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했든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입었든 간에 그들은 매일의 루틴이 동일하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즉시 일에 돌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는 또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승진에 누락된 사람, 연애와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사람 등등 뭔가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없는 사람들이다. 확고한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전자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다. 후자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언제 어디에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타인과 세상의 신뢰를 얻는다.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한 시간 후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 세상에 불안을 심어줄 뿐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다. 특히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확고한 루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이란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서서 고스란히 비바람을 맞는 일이다.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부안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좌초하고 만다. 사업은 기복으로 점철된 세계다.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는 세계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는 강철 같은 루틴의 소유자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는 연속의 법칙이 있다. 실패는 단지 중간 결과물일 뿐이다. 계속 성공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특별한 비법서가 아닌 교과서로 공부하고 예습과 복습을 꾸준하게 한다. 좋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상에 선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여러분, 이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 내용처럼
루틴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루틴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는 증거니까요. 그것도 5년, 10년, 20년, 30년 같은 루틴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투자자, 이 모두는 자신만의 리듬과 자신만의 흐름에 맞춰 자신만의 루틴을 완성하고 유지하고 오랫동안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이 단단한 삶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요동치는 풍파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기량을 최대한 표출하고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6개월, 길면 1, 2년 해보고 안 되면 접고 마는 게 아니라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확실하다면 앞으로 확장될 사업 영역이고 구조적으로 자본이 몰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퍼부으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단단한 집안 위에 나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업이든 컨텐츠 제작이든 장기 투자든 학업이든 그 무엇이 됐든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성이 결정됐다면 목표를 향해 필요한 반복적인 행위들을 나만의 루틴으로 정하고 그 기본적인 행위들을 끊임없이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장 확실하게 이루고 유지하는 길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추진력에 대해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내용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는 추진력을 기억하는가? 추진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고의 효능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추진력을 높여놓으면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도 않게 된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말 그대로 하찮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기차가 레일 위 나무 토막이나 새 조각들을 가볍게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성실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밭에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 그가 뿌린 씨앗들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했다. 또 어떤 씨앗들은 흙이 없는 돌 무더기로 떨어지기도 했고 어두운 가시덤불로 떨어지기도 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한 농부는 알고 있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일부의 씨앗들이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선물해 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숨겨져 있다. 첫째,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 성공을 거두지는 않는다. 모든 씨앗이 전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 단 하나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만을 고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새, 돌무더기, 가시덤불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적이다. 하지만 적을 없앤다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자연 법칙이다. 성실한 농부는 적이 나타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성실하게 넉넉하게 씨앗을 뿌리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안다. 새들도 가시덤불도 돌무더기도 결코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안다. 셋째, 먼저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보상은 최후의 전리품이다. 최선을 다해 포기와 좌절, 두려움과 싸우고 나면 우주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 넷째,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하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씨앗을 뿌린 지 이틀 만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단순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끈기 있게 일을 해야 성과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던 간에 모두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뿌리고 있는 당신의 씨앗에서 어떤 싹이 나올지, 어떤 꽃이 피어날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너무 지나치게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일상적인 작업 루틴과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추진력이 있으면 일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포기할 틈도 생기지 않는다. 속도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면서 가끔씩 옆과 뒤를 돌아보면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탄탄해질 것이다. 나 또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단련된 멘탈의 힘만큼은 반드시 당신의 곁에 남아있다.
여러분,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이 내용들이 모두 우리들의 장기 투자, 우리들의 장기 플랜에 대한 조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원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성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내가 뿌리고자 하는 장기 투자의 씨앗이 정말 제대로 된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는지 깊게 생각하고 판단한 이후에 한번 뿌려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뿌리면서 가능성과 규모를 키우고 주변 환경과 대변수 같은 적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뿌린 씨앗 그 자체,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며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신념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게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런 삶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며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투자든 사업이든 업무든 뭐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좋은 씨앗이 뿌려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 뿌려질 것이고 날씨가 좋든 나쁘든 결국 피어난 씨앗들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열매와 꽃으로 치환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진행하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면서 우리들의 위대한 장기 투자를 위한 루틴과 추진력을 꼭 지켜나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